수해 복구공사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됐던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이 응급 복구공사를 시작하면서 수해 피해를 걱정하던 인근 주민들의 걱정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추진됩니다. 동두천시는 시민 서명부가 작성되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포천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쌓아놓은 돌이 무너지면서 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미군 부대를 거쳐야 집으로 갈 수 있는 동두천 걸산동 주민들이 최근 미이사단 패스 발급 문제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통행을 위해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장이 수해 복구 공사가 늦어지면서 다가올 우기를 걱정하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헬로티비 보도 이후 1년 가까이 방치됐던 수해 복구 공사가 드디어 재개됐습니다. 공사장 외벽은 물론 수해 피해의 원인이 됐던 공사장 내부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에서 수해 피해가 났지만 1년 가까이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데요. 곧 다가올 우기에 주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짓는다고 이래놓고 나무 다 베고 이래갖고 안 하는. 큰 돌들이 굴러갈 정도로 물살이 세요 여기. 겁나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무너지면 엄청 무섭지. 비가 또 많이 온다면 이거 다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 다 무너지지? 수해 복구 공사가 미뤄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됐던 박찬호 야구공원이 드디어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포클레인은 쉼없이 흙을 나르고 빗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수포도 구비됐습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가 추가되고 토사 유출을 막아줄 침사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공사장 내부의 흙이 빗물에 쓸려 내려오면서 인근 민가를 위협한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 조치입니다. 다단계 침사지라든지 그리고 저 상부에 있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리고 그 배수로로 적절하게 흘러나가지 않는 우수들을 배수로로 적절하게 유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고 집중호우 때 터져버린 외벽도 응급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빗물이 쓸고 내려간 자리는 흙으로 메워지고 굴러내려온 돌들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임시 방지벽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집중호우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던 인근 주민들은 늦게나마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해 피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저 터진 데 보고 맨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 지금 수해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은 조금 위안이 되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갖고 어떻게 공사를 할지 아직도 걱정인데 조속하게 복구 공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시는 복구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 집중호우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동두천시가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합니다. 서명운동은 다음 달까지 약 2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한 오프라인 서명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시민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동두천시가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C값이 1이 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천의 한 채석장에서 갑자기 쌓아놓은 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한 명이 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날 12시 50분쯤 포천시 내촌면의 한 채석장에서 갑자기 쌓아놓은 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을 하던 60대 A씨의 몸과 다리 등이 깔렸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가 119 구급대에 신고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의정부동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매장에 있는 가방 등을 뒤지다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탐문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 마약 투약 혐의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지 속 섬이라고도 하죠. 미군 부대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걸산동 주민들이 최근 미 2사단 패스 발급 문제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걸산동은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인범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 2사단이 걸산동 일부 주민들에게 이른바 트집을 잡으면서 이 패스 발급을 보류하는 일이 있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주한미군이 동두천에 이제 주둔하면서부터 이제 미군 기지를 통과해야만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민이 104명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때론 부대 시설을 이용하고 영내 버스 이용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수십 년을 별말 없이 이제 제재하지 않고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시설사령부에서 시설 이용 등을 이유로 해서 2021년 올해죠. 1월부터 5월까지 주민 패스를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발급을 3건밖에 안 해주고 나머지 23건을 보류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면 패스 발급이 보류되면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영내 출입을 못한다면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돌아서 한 2배가 넘는 거리거든요. 돌아서 이 왕래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아주 자존심이 엄청 지금 상해 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렇다면 시와 정부 어떻게 대응을 좀 했습니까? 물론 우리 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즉각 대응하고 미군 측하고도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쪽이 냉담한 반응으로 무척 고민하고 고심해 왔죠.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뭐 사실 한미 간의 소파 규정 때문에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국방부는 규정 때문에 나섰지 못하고 시는 나섰지만 반응이 냉담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 패스가 발급되었다면서요? 어떻게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된 건가요? 이번에 그 정례에 들어오면서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미군 측이 발빠르게 패스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음주운전자 1명을 제외하고는 21명의 그 패스가 21명의 패스가 모두 발급이 요 근래 됐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마치 본인들이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미군 행태를 보자니 자신들이 치외법권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죠. 그런데 이 패스 발급 받지 못한 주민 한 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로서는 그 미발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측에서 요 사람의 관계를 패스만 내주고 뭐 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다니게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방법을 쓰든지 하여튼 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선 이번 일은 봉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미군 당국과 협상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군 측도 주민 이동권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도 또한 그 강한 규제 또 패스 미발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전남, 경북 16개 시군, 경남 9개 군, 강원 15개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또 경남 창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시범 적용을 유지합니다. 이후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준비와 적응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스포츠와 공연 등 문화활동의 입장 허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이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까지,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요.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기본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 4,0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또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원하는 자유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인다면 일상 회복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의 10%를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정기권 우선 접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서만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기권 우선 신청일은 20일부터 이틀간이며 대상 주차장은 선착순 접수 주차장 17곳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만 접수가 가능해 고령자의 경우 접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은 연천농기센터를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센터로 이들 기관은 지역 내 사과와 배과원에 대한 2차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 진행한 1차 합동조사에서는 과수화상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에 나타나는 세균병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내년 12월까지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가치 규명을 도출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방침입니다. 특히 포천의 아우라지 백예용암과 연천의 은대리 판상절리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지질공원의 국제적인 가치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 연구를 통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내의 한 구직 사이트에서 9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대상 기업 중 51% 정도만 백신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도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인력 부족 때문이란 이유를 가장 많이 내놓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백신 휴가가 다른 나라 얘기란 말까지 나옵니다. 백신 휴가가 또 하나의 양극화 원인이 돼버린 셈인데요. 백신 휴가 사각지대에는 단기 계약 종사자들도 있습니다. 백신 휴가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